면접은 여러분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런 직군과 관련된 것들도 평가가 당연히 들어가지만 인간적인 면모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취업에 파묻히기 시작하면요. 답변에서도 티가 납니다. 이거 외에는 얘가 아무 생활이 없구나 라고. 제가 취직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내일 죽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그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면접 특강을 맡은 권다영이라고 합니다. 면접 기초 특강이라고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 면접장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 준비할 수 있는 것들, 그 안에서의 나의 모습을 어떻게 가져가면 될까 하는 것들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는 이름은 권다영이라고 하고요. 2015년부터 한국경제TV에서 생방송을 매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여기저기서 일을 많이 했었고요. 저는 한국경제TV에 들어가기까지 취준 기간이 정말 길었어요. 대학생 때 20살, 21살 때부터 아나운서를 꿈을 꾸면서 취업 준비를 했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정말 면접은 지겹도록 봤고요. 한국경제TV에는 600대 1의 경쟁률로 1명 뽑혔을 때 제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만의 면접 비법이라든지 제가 하는 것들, 제가 면접장에서 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면접이란 뭘까요? 말 그대로 우리 회사에서 나와 같이 일할 사람을 뽑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서류 통과도 했고 필기 통과도 했는데 그러면 얘는 어떤 애일까?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일하기에 괜찮은 아이일까? 라고 궁금해서 물어보는 시간을 회사 입장에서는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일까? 이번에는 올해는 이러한 역량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그 역량이 맞나? 를 검증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대학 다닐 때 팀 프로젝트도 많이 했을 거고 과제들도 많이 했을 텐데 그때 조원들을 이렇게 모으잖아요. 팀원들을. 그때 어떤 기준으로 모으나요? 이번 과제를 나와 함께 잘할 수 있는 사람? 소위 먹튀하지 않을 아이를 고르게 되잖아요. 그런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회사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함께 일을 하고 무언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사람인지 자꾸 검증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과 다니셨어요? 어떤 수업 들으셨어요? 뭐는 해보셨어요? 뭐는 가능하세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조금은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실제적으로 회사를 다니면서 제가 제 밑에 지금 기수들이 서너 기수 있거든요. 그 아이들이 들어올 때 보면 이런 기준으로 뽑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친구. 이 분위기에 적응할 수 있는 친구를 검증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면접을 진행하지 않았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면접을 볼 때 여러분 어떠세요? 면접장 지금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떨리죠? 긴장되죠? 머리가 백지가 되죠? 근데 저도 그래요. 저는 지금도 프리랜서로 일을 하기 때문에 일을 따내기 위해서 면접을 아직도 봅니다. 지금도 보는데 가기 전에 되게 떨려요. 처음 보는 사람들이고 어떤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고 어떤 분위기일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서 사실 말을 잘 못하고 오지 않나요, 여러분들? 어딜 가도? 막 긴장돼서 얼굴 상기되고 어버버거리고 말을 못하게 되죠. 왜 그럴까요? 말 그대로 잘하고 싶어서라고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 면접장에 갔고 그래서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은데 이게 내 맘대로 안 되다 보니 긴장이 되고 떨리고 하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내가 이렇게 떨고 말을 못하는데 도대체 나는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상상되세요? 그 면접장 안에서의 나의 모습이?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 객관적으로 나의 모습을 그렇게 상상해 본 적 없을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말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서 떨리고 긴장되고 무섭고 말도 못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마지막으로 적어둔 거는 나의 단점은 내가 제일 잘 알아서라고 적어봤는데, 내가 면접이나 자소서나 무언가를 준비할 때 내가 약한 점은 내가 제일 잘 알잖아요. 본인이 약한 점을 질문하면 어떡하지? 저 질문지에 뭐가 있을까? 저 채점표엔 뭐가 있을까?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아마도 좀 떨리고 긴장되고 무섭고 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덜 떨리고 덜 긴장할 수 있게 하는 방법들을 여러분께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첫인상으로 면접은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친구 중에 인사과를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면접까지 좀 진행이 되면 서류 통과도 했고 필기 통과도 했고 면접도 통과를 했어. 그러면 이 정도면 우리 회사에 들어올 수 있는 친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친구가 더 마음에 들어, 이 친구의 이런 부분이 좋네 라고 생각하는 친구한테 더 마음이 가고 점수가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그런 걸 결정하는 것이 바로 첫인상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앉아서 자기소개하고 대답하고 그런 아주 짧은 정보들로 여러분들을 평가하고 점수화하게 됩니다. 참 슬픈 현실이죠.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그보다 많고 내가 가진 건 더 많지만, 그렇기 때문에 첫인상이 더더욱이 저는 중요하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소개서를 들어오기 전에 한 1, 2분 정도 면접관들이 읽어봅니다. 면접을 실제로 보러 가게 되면 앞에 면접자들이 나오고 나서 조금 있다가 들어가잖아요. 그 조금의 시간이 왜 있는 걸까? 바로 안에서 자소서를 읽어봅니다. 면접관들은. 그래서 이런 친구 1, 2분 동안 여러분에 대한 자소서에 대한 것들로 어느 정도 그림을 그려놓고 문을 열고 들어오는 여러분들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인상을 결정하는 요소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 4가지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발음과 발성, 자세, 그리고 내용까지 4가지를 통해서 사람들은 여러분의 자신감을 평가하고 자신감에서 나오는 첫인상을 평가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요소, 저는 발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발성이 자신감의 지표일까요? 긴장되면 아까 앞에 강의에서도 예를 들어주셨지만 네, 저 합격만 시켜주시면 잘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 있어 보이나요? 첫인상이 좋아 보이나요? 소리를 똑바로 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발표할 때 여러분 되게 떨리잖아요. 근데 안 떨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죠. 그런 친구들 발표는 더 잘 듣게 되지 않나요? 그거랑 똑같은 이치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발성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는 힘을 빼는 일인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앞서서 예를 들었던 것처럼 떨리면 이런 데 힘이 막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붙여주시기만 하면 하고 소리가 먹어 들어가고 자신감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스마트폰 세대고 컴퓨터를 쓰는 세대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거북목입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앉아있는 자세가 목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목 빼고 얘기해 볼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리 나옵니까? 소리 안 나옵니다. 그리고 목이 앞으로 나오면 단점이 한 가지 또 있습니다. 굉장히 키가 작아 보이고 비율이 나빠 보입니다. 그냥 보는 비주얼적인 것도 그렇지만 실제로도 소리가 나오지 않는 구조입니다. 성대가 이걸 따라서 가고 있고 소리는 성대를 따라서 움직이는 공기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 흐름이 막혀버리면 당연히
소리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고개는 좀 뒤로 간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이 가진 기본적인 발성에서도 훨씬 더 트인 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적당한 그림을 못 찾아서 저의 과거 사진을 넣었는데요. 저는 소리를 낼 때 가장 중요한 게 어깨 힘을 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앉아서 꼿꼿한 자세를 할 때요. 어디에 힘을 줍니까? 허리에 힘이 들어가죠. 허리에 힘이 들어가면서 또 앞으로도 힘을 같이 주게 됩니다. 이건 좋은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복식 호흡을 할 때 당연히 허리와 배에는 힘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럼 어디에 힘을 빼라는 거냐? 바로 여기 어깨, 이 앞에 쇄골, 그리고 뒤에 이 근육 뭐라고 하죠? 바로 승모근? 승모근에 힘을 빼는 것이 소리를 내는데 가장 편안한 자세를 만들어줍니다. 그렇다면 이제 뭐 프로세스적인 건 됐어. 말하기와 발음 됐어. 그렇다면 그 내용을 담는 것들 중에서 제가 이것만은 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정리를 해봤어요. 단어에도 긍정과 부정이 있다라고 적어봤는데요. 그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물이 반밖에 없네, 물이 반이나 있네 잖아요. 저는 제가 이 중요성을 잘 몰랐었어요. 근데 한창 취업이 안 되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할 때 채널 A에 있는 한 남자 선배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 면접을 봐주더니 다영아, 너는 내용이 나쁘고 그런 건 아닌데 뭔가 자꾸 긍정적인 요소가 없어. 뭐 때문에 안 됐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던가, 그냥 어려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던가, 이런 요소들이 조금씩 합쳐지면서 너의 이미지가 긍정적인 이미지로 가지 못해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사실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취업 준비를 더 본격적으로 하고 제가 합격했던 그런 면접들을 생각해 보니까요, 이런 단어들에서도 차이가 났습니다. 어려워서 그만뒀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그걸 조금씩 쉽고 긍정적인 단어로 조금씩 바꿔가는 것도 똑같은 내용에서 더 많은 것을 끌어낼 수 있는 한 가지 스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어체와 문어체의 차이입니다. 면접 준비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인터넷에 떠 있는 그런 뭐라고 하죠? 예상 질문들 적죠. 그거 프린트해서 거기에 또 적습니다. 1분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입니다. 저는 뭐뭐한 성실한 사람입니다. 왜 여기에 지원했나요? 저는 무슨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적고 준비를 많이 합니다. 대부분 뭐 소리를 내서 연습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근데 구어체와 문어체 차이가 정말 큽니다. 국어책 읽으면 어색해지잖아요. 그것과 같은 이치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을 준비할 때 쓰더라도 나중에 또 탈고를 하잖아요. 써둔 것도. 그거를 꼭 말하는 그 어체 그대로 좀 고쳐서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답변은 1분 스피치라고 생각하자라고 적어봤는데요. 말이 길어지면요, 중언부언하고 내용도 없어지고요, 갈 길을 잃습니다. 아까 앞서 강의에서도 굉장히 강조를 하셨는데 두 갈식으로 써라. 그렇게 길지 않아도 된다. 미사여구 필요 없다. 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 말에 굉장히 동의를 하고요. 면접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미사여구 백날 말해봐야 내용 없으면 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분 스피치라고 하면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문장이 5초에서 10초 사이 정도 되기 때문에 긴 문장으로는 6문장밖에 되지 않고요. 짧은 문장으로는 10문장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할 때는 최대한 두 갈씩에 그렇게 길게 끌고 가지 않겠다를 목표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면접관들의 집중력도 그렇게 높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한 10분 내외라고 했잖아요. 질문 10개? 10개도 못 받습니다. 근데 수백 명의 사람들이 와서 다 똑같은 이야기 하는데 1분 이상 귀를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1분 스피치라고 생각을 하고 대부분의 답변을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면접을 준비했잖아요. 그래서 자기소개, 지원 동기, 나의 강점, 단점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를 들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외워서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내용을 어떻게 외우냐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면접 내용을 작성합니다. 먼저는 적어야겠죠. 그래야 까먹지 않으니까. 두 번째는 씁니다까지 작성하지 않는 게 포인트입니다. 씁니다까지 작성을 하게 되면요. 구어체와 문어체가 헷갈리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국어책 읽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방송할 때도 씁니다까지 적지 않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적어놓고 보면 이거를 좀 더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을 텐데 좀 더 단어를 교체할 수 있을 텐데 하는 것들이 보일 겁니다. 긍정적 표현으로 바꾸고요. 저는 항상 얘기하는데 한 문장에 한 단어만 남기고 외워보자 라고 이야기를 해요. 미사여구들 빼고 내가 이 정도 플로우를 외웠으면 한 문장에 하나만 연결한다면 충분히 외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점점 단어만 남기면서 암기를 하고요. 결국에는 저는 한 문단에 한 단어로 남기는 습관을 많이 들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점점 단어화한다면 여러분이 준비한 많은 내용들 금방 외울 수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저의 자기소개인데 굉장히 간략하게 적어봤어요. 사람 당기는 사주라고 적었죠. 저는 진짜 이거는 저의 이야기인데요. 저는 어디 가서 사주를 보더라도요. 저의 길을 뻗고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소위 말해 기센 사람이라고 하죠.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부정적인 단어 아닙니까? 기가 세고요. 무언가에게 자꾸 말해야 하고요. 표현해야 한다라고 사주를 보면 정말 전 20살 때부터 사주를 많이 봤었거든요. 지금까지 어디 가서 사주를 봐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기세고요. 이런 거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부정적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사람 당기는 사주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긍정적인 이야기죠. 저는 실제로 이건 진짜 제 친구들이 증명해 준 얘기인데요. 식당에 가서 아무도 없는데 앉아서 밥을 먹으면요. 나올 때는 꼭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되게 별거 아닌 걸 수도 있지만 저는 못 느꼈는데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착안을 해서 만든 저의 자기소개입니다. 그래서 기센 사주입니다. 대신 사람 당기는 사주입니다. 라고 긍정적으로 표현을 했고요. 그 예를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마무리 말로 여기에는 지금 회사에서도 사람 당기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라고 적었습니다만 저는 실제로는 이 자기소개를 할 때 리모컨을 당겨서 시청률을 당겨오겠습니다. 라고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1분 정도 되겠죠? 이제부터 하나씩 하나씩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정도야 뭐 외울 거고요. 두 번째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뭡니까? 사람 당기는 사주입니다. 세 번째 문장에서 사람이 많습니다. 네 번째 문장에서는 뭘까요? 식당에 들어가도 손님이 가득 찹니다. 마지막으로 이 회사에서도 사람 당기면서 일하겠습니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이걸 정말 문장에서 단어만 남겨볼까요?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 문장에서는 사주겠죠? 두 번째 문장에서는 사람이 많다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 문장에서는 손님이 가득 찬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과 함께 사람 당기면서 일하겠다. 겠죠? 그러면 저는 자기소개라고 적어둔 저의 면접 자료에 이렇게만 적습니다. 지금 빨간색으로만 작성한 것만 적습니다. 여러분도 금방 외워지지 않나요? 여러분의 이야기고 여러분이 적었기 때문에 더 쉬울 겁니다.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간다면요,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준비를 할 수 있고요. 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하는 이유가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외우기 위함도 있지만 말하는데 자연스러워집니다. 앞으로 넘어가 볼게요. 저는 사람 당기는 사주 갖고 있고요. 그랬습니다. 이런 끝에 부분들을 정확하게 적지 않으면 불안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말하는데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어만 남기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고요. 실제로 방송국에 있는 많은 나이 많으신 남자 선배님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건데 단어 하나만 적어놓고 줄줄줄 이야기할 수 있어야지 라고 많은 선배님들이 얘기하시거든요. 그게 바로 이런 포인트로 면접에서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멘탈 관리적인 측면에서 또 꼭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던 게 취업 준비생이기 전에 나는 납니다. 내 인생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당연히 취업일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근데 이렇게 취업에 파묻히기 시작하면요. 답변에서도 티가 납니다. 이거 외에는 얘가 아무 생활이 없구나 라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언론고시를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저의 미래와 저의 대학생 인생에는 그것 이외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면접 특강이나 면접 솔루션을 가도 넌 이거 왜 아무것도 없어? 라는 피드백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제가 취직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내일 죽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그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취업 준비 이외에 대한 것들은 직군 관련성이 없는 것들은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좀 답변하는 대범함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답변을 다 저는 뭐 여러분 취미가 뭔가요? 뭐 저는 뭐뭐뭐뭐를 좋아해서 그래서 저는 이런 아나운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올 때는 어떻게 했어요? 오늘 메이크업은 어떻게 받았어요? 저는 뭐뭐뭐 해서 이러이러한 아나운서가 되고 싶습니다. 로 끝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준비하면서 그런 강박관념이 있을 거예요. 직군 관련성이 있는 답변만 해야 한다. 근데 제가 처음에 얘기를 했죠. 면접은 여러분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런 직군과 관련된 것들도 평가가 당연히 들어가지만 인간적인 면모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미라든지 특기라든지 반드시 모든 답변이 다 직군과 관련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취업준비생이 생각보다 되게 생활 패턴이 뭐가 없잖아요. 일어나서 학교 가고 준비하고 공부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프레시하고 긍정적인 답변이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가 가진 것들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인 애티튜드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혹시 이 편 보셨어요? 무한도전? 무한도전에서 양세형이 여기서 굉장히 선방을 해서 검색어에도 많이 오르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나왔던 제품들도 혹시 있을 거예요. 만두 이름 짓고 그런 것들. 반짝반짝한 아이디어로 화제가 많이 됐었거든요. 근데 양세형이 거기서 그런 반짝반짝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데 그걸 다 반드시 막 전 이랬고요 저랬고요 이렇게 능수능란하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려운 건요. 아 이건 좀 어려운데요 하면서 고민할 시간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면접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왜 그게 진정성 있게 다가왔을까요? 첫 번째 써놨죠. 떨림과 어려움을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말 면접장 가서 떨리고 말이 안 나오면 얘기했어요. 제가 지금 정말 긴장이 되고 떨려서 지금 답변을 잘 못하겠는데 잠시만 시간을 달라. 혹은 뭐 이후에 답변을 하겠다라고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요. 쓸데없는 말을 하느니 차라리 답변을 이렇게 솔직하게 하는 게 낫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어렵거나 정말 떨릴 때는 저는 제 입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듯이 여러분들도 그런 방법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긴장돼서 아무 생각도 안 나면 아, 저 긴장이 돼서 잠시 조금 있다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도요. 면접관들이 그렇게 마이너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장에서는 당연히 떨리고 당연히 어렵다라는 걸 본인이 좀 인정한다면 면접장에서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자신감이 좀 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압박 면접에 대해서는 저도 이거는 정말 동의를 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합격시키고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 회사에서 가장 압박 면접으로 많이 하는 질문이 이거거든요. 그렇게 긴장해서 어떻게 방송할래요? 안 그래도 떨려 죽겠는 애한테 그렇게 떨려서 너 어떻게 할래? 라고 물어보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정말 어렵겠죠. 무섭고 답변 못 하겠고. 근데 저희 PD님들한테 여쭤보니까 아, 저 친구가 되게 괜찮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그 떨리는 거 조금만 극복하면 방송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못해서 진짜 할 수 있어요? 라고 검증을 하는 과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압박 면접은 정말 요거 하나만 되면 이거 하나만 괜찮으면 뽑고 싶은데 하는 친구들에게 들어가는 겁니다. 떨어질 친구한테 사실 그렇게 기운을 뺄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 나 합격권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답변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전 연습은 좀 어떻게 하느냐 라고 준비를 해봤는데요. 말 그대로 실전에 가까운 연습을 해야 긴장이 많이 풀립니다. 익숙하지 않은 공간에 많이 가세요. 집안에서 내가 평범하게 생활했던 공간에서는 누구나 말 잘하고요. 누구나 긴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신촌에 있는 모든 스터디룸을 다 갔었어요. 같은 스터디룸을 가지 않았습니다. 면접을 앞두고는. 일부러 잘 가지 않았고 어색했던 공간에서 면접 준비를 많이 했었고요. 자기소개 원천은 내 생활의 모든 것이라고 적어봤는데 앞서 제 자기소개 보셨죠? 저는 진짜 사주 보는 걸 좋아해서 이런 이야기를 넣었거든요. 여러분이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는 이야기들도 자기소개로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꼭 하는 루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든가 자기 전에 하는 루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든가 자기 가족과 했던 이야기, 친구들과 했던 이야기, 별것 아닌 것들에서도 모든 게 소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용하면 자기소개가 좀 튀는 자기소개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발언은 산뜻하게 라고 적어봤어요. 그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어요? 라는 질문은 의례적으로 하는 질문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구질구질해지면 안 됩니다. 제가 앞서 말했듯이 좀 긍정적인 사람, 또 인간 대 인간으로서 매력 있는 사람에게 점수가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는 오늘 여기 떨어지면요. 저 서류 합격한 데도 없고요. 여기를 그래서 꼭 붙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귀엽게 말하면 귀엽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부담돼. 우리 회사한테 왜 이렇게
라고 면접관이 느끼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발언은 나의 간절함은 어느 정도 담을 수 있겠지만 산뜻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마지막 발언은 주로 뭐였냐면요. 오늘 오면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다. 이 회사에 합격하고 싶어서 정말 기분이 좋게 왔는데 그 좋은 기분으로 면접을 잘 끝낸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다. 오늘 되돌아가면 저는 백수겠지만 그래도 이 산뜻한 기분으로 저를 합격시켜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로 웃으면서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산뜻한 발언을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면접장에 실질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내가 필요한 것들. 첫 번째, 자기소개서입니다. 본인 자기소개서도 안 들고 가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면접장에 들어가기 직전에 면접관들이 보는 건 자기소개서입니다. 그때 이름은 뭐고 뭐 하는 친구고 이런 내용이 적혀 있구나를 1, 2분 안에 보고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종이를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소개서에 내가 어떤 내용을 적었는지는 그 누구보다 잘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면접장 갈 때도 자기소개서는 무조건 다 프린트를 해서 갔었고요. 그리고 아까 앞에서 얘기한 단어로 단권화시킨 여러분의 면접 준비 자료를 꼭 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면접장에서 내 순서가 어떨지 가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쭉쭉쭉쭉쭉쭉 보면서 그 시간을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업 현황과 회사 정보에 대해서도 앞서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하셨죠. 이거 뒤에서 좀 더 얘기를 할 거고요. 현직자를 꼭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거 어디서 만나봐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본인이 원하고 그러니까 학교를 통해서라든지 선배를 통해서라든지 저는 꼭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직인이 보는 뷰는 여러분과는 정말 천지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직인은 꼭 만나보시고 지금 이 회사에서 포인트로 잡고 있는 건 이런 거구나. 이 업계에서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건 이런 거구나. 정말 사회인으로서 대하는 것과 학생으로서 대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현직인은 꼭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 현황과 회사 정보에 대해서는 어디서 많이 얻을 수 있냐면요. 네이버 금융에 들어가시면요. 이런 화면이 뜹니다. 투자 전략 위에 들어가시면요. 종목 분석 리포트, 산업 분석 리포트 두 가지가 뜨거든요. 여기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밑으로 스크롤을 내리면 업종이라고 써 있죠. 이 업종에 여러분이 관심 있는 업종, 모든 업종이 다 있습니다. 증권사들에서 분석하고 있는 업종에 대한 분석 글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또 좋은 게 내년 업황 전망이 지금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시험 보는 회사가 상장사라면, 주식이 있는 회사라면 제목에다가 그 회사 이름을 적으면 됩니다. 이걸 읽어보면 주가만큼 회사의 업황을 정확하게 나타내는 건 없거든요. 제가 주식을 오래 방송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읽어보면 지금 여기서 핫한 건 뭐구나. 지금 여기서 이 회사에서 집중하고 있는 건 뭐구나. 어떤 걸 수주를 따냈구나를 A4 용지 한두 장으로 금방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꼭 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2019년 전망 이런 것도 꼭 확인을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지배구조와 관련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요. 재무구조까지도 이 리포트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면접 준비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가서 말을 잘할 수 있게끔 그 자신감을 준비하는 과정이거든요. 이 포인트를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가서 이 정도면 말 잘하고 오겠다. 이 정도면 괜찮겠다. 라고 준비하는 과정이다. 라고 마음을 먹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발음과 발성, 자세. 뭐였죠? 발음은 입을 크게 벌리는 것. 발성은 어깨에 힘 빼는 것. 자세는 허리에 힘주고 허리 기대지 않는 것. 이거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들어가서 말을 아예 못하고 나오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면접장에 가서 정말 자신감 있게 말씀하셔서 좋은 결과 다들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